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표지판이 엉망으로 설치돼 갈림길마다 차량의 길을 잘못 들어 교통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직접 주행해봤는데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헷갈리는 구간이 적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이지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국도 36호선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공사 구간입니다. 갈림길 앞에 멈춰선 SUV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바로 옆 도로로 주행로를 바꿉니다. 잠시 뒤 다른 승용차가 한쪽 길에 들어서더니 후진에 되돌아 나옵니다. 갈림길 한쪽은 청주, 다른 쪽은 마을 방향인데 표지판이 헷갈리게 설치돼 벌어진 일입니다. 인근의 같은 공사 구간입니다. 청주에 가려면 왼쪽으로 가야 하는데 조금 더 앞으로 나가니 아무런 설명 없이 오른쪽으로만 화살표가 돼 있습니다. 목적지가 다른 양갈래길이지만 지시표지는 이렇게 한쪽 방향만 가리키고 있습니다. 늦은 저녁에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갈림길에 표지판이 있지만 전조등에 비해 표지판이 높게 서 있어 주행 중인 차 안에서는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지금 조명을 비추고 있는 상태인데요.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이렇게 강한 빛이 아니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미로같이 갈림길이 이어지는데 그마저도 공사가 진행되면서 길이 계속 바뀌어 매일 다니던 사람들까지 헷갈립니다. 상당히 많이 봤어요. 관광버스 외지차를 얘기할 거 없어. 처음에는 말도 못해 지금도 그렇고. 지난 8일 새벽에는 40대 운전자가 진입로를 잘못 들었다 다른 차량과 부딪혀 폐차할 정도로 차가 많이 부서졌습니다. 선도 없고 그냥 통만 세워놨는데 사이가 멀어서 진입로인가 보다 하고 그쪽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이 구간은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4개 구간 가운데 유일하게 신설이 아니라 기존 도로 선형을 바꾸는 구간입니다. 통행과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데 공사를 하면서 차량 통행로가 계속 바뀝니다. 아직 보상이 진척되지 않은 구간을 피해 공사하느라 도로가 S자 모양으로 구부러진 곳도 있는데 표지판과 가로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방향 자체 헷갈린다. 그러면 그 위치를 가지고 저희가 또 설치를 이렇게 하고. 1-209의 개통 예정 목표는 이번 연말입니다. 하지만 공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올해 안에 개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지방 중소도시들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충주에서는 세계적인 석학들과 함께 도시의 미래를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단순한 도시 재생을 넘어 충주만의 독특한 매력을 재발견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 도심의 작은 골목. 10여 년 전부터 하나둘 가게가 문을 열더니 지금은 맛집과 멋있는 집이 들어선 명소가 됐습니다. 일제강점기 지어진 은행 건물은 아픈 역사의 흔적을 딛고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렇듯 충주 구도심 곳곳에는 시간이 만든 이야기가 살아 숨쉽니다. 쇠락했다고만 여겼던 도시 구석구석에서 가능성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디빈 충주.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미국, 일본 등 세계적 석학들과 충주를 더 깊게 들여다보는 국제 세미나입니다. 단순한 관광 홍보가 아니라 지역의 숨겨진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어떻게 키워나갈지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We should not only look at sort of the basic economics, jobs and all that, which is important. I'm an economist, but that we should also focus on the things that are less easy to grasp. more difficult to capture in numbers. 자치단체가 요청한 연구 용역의 발표가 아니라 학자와 전문가 스스로 중소도시의 고민을 나누고 방향성을 잡아간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객관적인 다른 시선으로 또 충주를 한번 또 살펴보고 이번 기회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충주의 미래를 다시 재조망해서 지난 1년여 동안 충주를 들여다본 전문가들은 도시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보다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와 문화, 생태적 가치를 찾아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역사, 문화, 생태적인 도시를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스토리를 만들고 간다면 이 발전 가능성이 더 높고 좋은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가자들은 내일 충주의 전통시장과 근대 건축물 등 구도심 곳곳을 직접 돌아보며 중소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해법을 찾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충청북도가 5년 만에 공공버스 요금을 인상합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2019년 요금 조정 이후 오른 유류 가격과 인건비 등을 감안해 시내와 농어촌 버스 요금을 200원씩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형은 1,500원에서 1,700원으로, 급행형은 1,900원에서 2,100원으로 오릅니다. 조정요금은 국토교통부 보고와 각 시군의 수리 절차를 거쳐 다음 달 23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청주국제공항과 일본 이바라키현을 오가는 전기 노선이 취항합니다. 에어로케이는 오는 12월 3일 오후 2시부터 일본 이바라키를 주 6회 오가는 국제선을 운항하는데 이바라키 청주공항 노선이 생긴 건 개항 이래 처음입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중단됐던 일본 삿포로 노선을 재개하고 필리핀 클라크필드를 오가는 동남아 노선의 운항 편수도 현재 8편에서 14편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정기관 수용자들의 공예, 문예 작품을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는 전시회가 오늘부터 3일 동안 청주시 한국공예관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이번 교정작품 전시회는 수용자들이 직접 만든 공예작품과 문예작품 입상작 143점이 전시되며 캘리그라피 시연과 포토존 체험 등도 함께 진행됩니다. 대전지방교정청이 주최하고 청주교도소가 주관하는 교정작품 전시회는 올해로 53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청주 무남생태공원에 온가족 힐링 놀이터가 조성됐습니다. 온가족 힐링 놀이터는 유아, 무장애, 어드벤처 3개 놀이터로 구성됐고 짚라인, 징검다리, 누워서 타는 시소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무남생태공원이 방문객 수에 비해 놀이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12억 5천만 원을 들여 온가족 힐링 놀이터를 조성했습니다. 전교조 충북지부가 개최한 2014 참교육 실천 한마당 행사가 단자교육연수원에서 열렸습니다. 위기의 시대, 교육의 의미에 대한 강연에 이어 초등 발달, 교권, 고교 학점제 등 8개 분과로 나눠 현장의 실천 사례들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갈수록 심해지는 경쟁교육 상황에서 교육 주체 간 갈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교육의 의미를 되찾고자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진천군과 음성군이 늘봄교육 협력을 강화하는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